안녕하세요, 도연세무사입니다. 자, 지난번에 가지입금 영상 찍은 적 있는데요. 제가 말미에 뭐라 그랬냐면 가지입금 솔루션 엄청 어렵고 복잡한 거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급여랑 배당 설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을 오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급여하고 배당 설계는요 다 아시는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자금을 만들려고 하면 급여를 인상하거나 배당을 빼서 그 돈으로 가지급을 갖거나 또는 그 자금을 만들자는지 이건데요. 내용은 아시는데 과연 그렇게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느냐, 세금이랑 4대보험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사항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 거니까요. 여기는 대표님 1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연봉 현재 6천만원 책정하셨어요. 6천만원 연봉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표님들 만나면 연봉 낮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낮으세요? 라고 하면 소득세하고 4대보험 때문에 낮게 책정해 놨습니다. 그럼 뭐 영업자금이나 생활비 안 모자르세요? 그러면 모자르신데요. 이상한 거죠. 돈은 모자라서 가지급은 꺼내면서 한쪽에서는 또 급여를 잡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꼭 가지급이 아니어도 사실은 연봉을 올려드릴 이슈가 있는 거죠. 요 대표님도 4대보험하고 소득세 때문에 연봉을 굉장히 낮게 책정해 놓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연봉 6천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 1인 대표님 혼자 100% 갖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여기는 실제 가지급이 매년 1억 정도는 필요하시대요. 자, 왜 필요한가? 이게 이 얘기는 솔직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업 자금증에서 뭐 옛날처럼 진짜 대표님 개인적으로 돈을 꺼내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즘 없어요. 거의 없고 왜 이 회사도 1억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인건비 중에서 우리 근로자들 분 중에서 소득세 신고를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뭐 음식점이나 이렇게 기술이 좀 고급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세 신고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불법이죠. 불법인데 고용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님 이거 소득세 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저한테 얘기하시죠. 그렇게 다 요구하면 사람을 못 뽑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쓰긴 쓰는데 돈은 지급하되 원천 징수를 못하니까 그 돈을 다 대표님이 가지급을 꺼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 사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 회사도 건설회사였고 그런 식으로 인건비 신고하지 못하는 금액이 1년에 1억 정도는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이 1억을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할 거냐? 저는 대표님 급여하고 배당으로 요거 자금을 만들어서 비용 처리하고 자금 만들어 보자 이 컨셉인 거예요. 1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요거 하면서 배당 설계를 하려고 하면 이런 거죠. 어떤 소득이든지 간에 소득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이면 소득세는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분산할 수 있으니까 대표님도 항상 물어봅니다. 사모님이나 우리 가족 중에서 소득이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 케이스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이미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배우자한테 주식을 40% 정도 증여를 하고 배우자한테도 배당을 실행하는 요걸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가지급 자금으로 1년에 1억 정도를 만들 건데 결국 사업 용도로 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모님이 주주로 들어와서 사모님한테 배당을 지급한다. 그럼 그 돈은 사모님 거예요. 그쵸? 그럼 사모님 돈으로 대표님 가지급 대신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미 대표님 앞으로 달려있는 가지급을 사모님이 배당받아서 그 돈으로 대신 갚자 이게 아니고요. 이건 불법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매년 실제 우리가 증빙 처리하지는 못하는 인건비 때문에 돈을 줘야 되니까 사모님 앞으로 배당을 받아서 사모님이 그 인건비를 지급하자 이 컨셉인 거예요. 네, 요즘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현재 한번 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세금을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있느냐. 자, 현재는 우리 대표님 연봉 6천이라고 했으니까요. 월급여 500이에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500입니다. 자, 500만원이고요. 여기 배당은 한 번도 지급을 안 하셨어요. 어차피 대표님 혼자밖에 주주가 없었고 배당 별로 관심도 없으셨대요. 자, 배당도 안 줬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월 500, 6천이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세금을 낼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표님이 주주인 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이 근로소득을 내면서 부담해야 되는 4대보험. 내 급여에서 빼는 개인적인 4대보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게 있죠. 개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도 있고요. 그 다음 회사가 또 절반 부담하죠. 회사가 내는 것도 내 돈이잖아요. 대표님 입장에선.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요것도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합소득세로 돼서 또 소득세 내셔야 되죠. 제가 이거 계산해 놓을 거예요. 소득세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대표님 급여가 6천이잖아요. 저 6천이라는 걸 법인의 비용을 떨면 그만큼 법인세 절감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은 내가 들어가는 비용에서 빼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연봉 6천이면 어떻게 되느냐? 대표님 소득세가 한 417만원쯤 나와요. 자,
이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 대표님이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고 근로소득만 6천이 있고요. 신용카드 공제니 뭐니 이런 거 되게 많을 텐데 모르겠고 그냥 기본 공제만 있다고 했을 때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럼 소득세가 한 41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 될 4대 보험이 460만 원, 그 다음에 회사도 똑같이 부담하죠. 469만 원. 그 다음에 연봉 6천만 원을 비용 처리를 하면요, 법인세 절감액이 무려 640만 원이 있어요. 640만 원이나 있단 말이에요. 구간을 어떻게 설정을 한 거냐면 우리가 6,400만 원 정도 되면 세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율 구간으로 한 거예요. 보통 법인세 절감액을 빼놓고 요거만 비용 드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640만 원 정도 법인세 절감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뺀 거를 우리가 순 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요, 연봉 6천만 원에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세랑 자기 4대 보험 빼고 실수령액 요게 한 5,100만 원쯤 되거든요. 그럼 우리 대표님은 5,1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71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쓰시는 거예요. 실효세율로 보면 13.9% 정도, 한 14%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자, 5천만 원 확보하는데 14% 정도 세금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은 세금인 거예요. 지금 어떤 소득도요, 5천만 원 정도를 빼면서 세금 14% 정도만 내고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현재 이런 상태. 근데 아직 대표님 요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건 그냥 생활비로 쓰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1억 정도의 자금을 더 필요해야 돼요. 그러면 1억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대부분은요, 급여보다는 배당으로 조금 소득을 만드는 게 세금이 더 저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당은 우리 4대 보험이 없잖아요. 낮죠. 회사 부담 4대 보험이 없잖아요. 개인은 4대 보험이 있지만. 그래서 회사 부담분 4대 보험이 적기 때문에 그 이득이 있고, 대신에 손해는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액은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대표님 월급여는 기존하고 똑같이 그냥 500으로 해볼게요. 500으로 할 거고요. 주식을 현재는 대표님이 100% 1인주 주신데요. 사모님한테 40% 증여했다고 가정을 하고, 증여세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뭐 대부분 6억 이내라면 증여세가 없을 거고요. 여기 넘어가면 증여세 내겠죠. 증여세를 내더라도 아마 유리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증여세는 고민하지 않고요. 증여를 했다라고 보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두 분이 합쳐서 배당을 한 1억 2천쯤 한번 볼까요? 1억 2천이면요, 이게 이제 대표님 소득이거든요. 대표님 입장에서 60%니까 배당은 7,200 받게 되시고요. 사모님은 40%니까 1억 2천에 40%면 4,800 정도 배당이 사모님한테 귀속이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 4대 보험도 세금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라고 하면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미 월급에 500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배당만 7,200이 추가로 들어왔죠. 추가하면서 늘어난 세금만 봐야 돼요. 기존에 5천 때문에 있는 세금은 빼고 늘어난 세금만 놓고 보면 소득세는 한 1,84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개인 4대 보험이 한 3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 300만 원 왜 늘어나느냐? 급여는 500이니까 사실 똑같은데요. 급여 외에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면 4대 보험 추가 과세되는 거 아시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배당이 7,200이 찍혔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인 만큼 우리 건보료가 추가로 나와요. 그래서 그 건보료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님 배당만 늘어났기 때문에 회사가 4대 보험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절감액도 없죠? 왜냐하면 뭐 급여가 늘어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모님도 배당을 지금 받았잖아요. 4,800 받았기 때문에 소득세가 한 700만 원, 4대 보험 개인 부담액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 두 분의 요 소득, 배당이 늘어나면서 증가되는 소득세가 1,800, 4대 보험이 요 두 개 합친 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상환액이요, 원래 옛날에는 연봉이 6천이었잖아요. 6천에서 실수령액이 5,100만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면서 우리가 배당을 1억 2천을 했더니 실수령액이 5천만 원일 때보다 무려 9,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한 1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요 정도 필요하면 적당하겠죠. 요 금액 빼다가 요걸로 필요하신 우리 인건비 대신 대납하시라, 이런 뜻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9,8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하면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2,140만 원 정도, 실효세율 한 21%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우리가 9,800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떠세요? 21%? 1억 정도 확보하는데 괜찮죠. 우리가 1억을 순전하게 다 연봉으로 확보하려고 해보세요. 4대 보험까지 30%가 넘어갈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세율이 21%밖에 안 되냐? 주주를 분산하고 배당이라는 걸 활용했기 때문인 거죠. 이거를 숫자로 보여드리면 대표님이 이걸 보고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배당 급여 설계하세요, 분산하고 급여 좀 올리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하면 아무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올리라는 거냐, 얼마가 늘어나는 거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실수령액, 대표님은 이제 1억 1천만 원 정도, 사모님한테 한 3,900 정도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요 자금을 갖다가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배당은 늘렸잖아요.
거예요. 급여를 올리지 않고 배당을 늘렸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잉여금으로 배당을 꺼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니라서 법인세가 줄거나 하는 건 없고요. 대신에 우리 대표님들이 굉장히 염려하시는 잉여금은 소진할 수 있습니다. 네, 잉여금 이렇게 소진하는 거고요. 배당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결손 상태다. 그러면 배당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결손이면 아예 배당 지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특이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요.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전 이렇게 제안할 것 같아요. 1억, 연 1억 2천 정도 배당 지급하세요. 세율은 한 21% 정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익은 계속 지급하다가 잉여금이 너무 낮아서 배당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 오면 제가 그때는 급여를 또 올리라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회사 형편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익 소각을 얘기하는 거는요. 똑같아요. 계산은 똑같아요. 이익 소각을 왜 얘기하냐면 이익 소각은 이런 겁니다. 이미 가지급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크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을 한 번에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이 자금 확보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이자 계속 늘어나니까. 그럴 경우에 이익 소각을 하는 거고요. 이익 소각을 한다고 하면요. 이익 소각도 역시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을 보면 이 배당에 이익 소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익 소각은 배당 세금이 하나도 없이 설계하는 게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배당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한 것보다 돈을 더 받아야지. 그 차액만큼 우리가 배당으로 잡히는 건데요. 지금 이런 일반 정기 배당은 내가 주식 투자 원금은 있는 거고 주식은 보유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순이익을 받는 거라서 받는 배당이 다 배당 수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익 소각은 주식을 반납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주식 취득가액만큼은 빼고 초과 금액을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익 소각 할 때 배우자한테 증여를 내서 취득가액을 시가로 만들어 버리고 소각을 시가대로 하니까 취득가액하고 처분가액이 시가 똑같잖아요. 차익이 빵. 그래서 여기 배당 금액이 빵이에요. 그래서 몇 억씩 거액의 소각 자금 확보를 하더라도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와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큰 자금을 해소하는 솔루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하셔서 가지급이 보통 쌓이거든요. 근데 급여를 인상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4대 보험이랑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 올립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죠. 대표님은 보통 대표 이사이자 오너예요. 주주란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급여 처리를 해서 절감되는 법인세 절감액도 결국 내 거란 말이에요. 법인세가 절감되면 그걸 내가 배당으로 또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급여를 올리면 4대 보험이랑 소득세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자, 근데 급여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비용 처리해서 법인세가 떨어지고 4대 보험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특히 회사 부담분도 있잖아요. 자, 근데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조차도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보시지 마시고요. 내가 비용을 쓰는 것만큼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도 같이 보시면 실제 순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가지금 솔루션으로요. 보통 이익 소각이나 감자같이 굉장히 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이 0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거는 한 번 써먹으면 끝이에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태워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또 만들 수는 있겠죠. 증자를 할 수 있거나 뭐 사올 수는 있을 텐데 그럼 또 돈이 들잖아요. 세금 한 푼 없이 쓸 수 있는 방법까지는 좋은데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거대한 가지급을 한 번에 털어야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이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급이 매년 발생하는 그런 업특성을 가진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자, 뭘 해야 되느냐? 기본 중에 기본, 급여하고 배당 설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서 급여랑 배당이 기본인 건 아는데 이 설명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왜? 대표님한테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기본인데 왜? 이거는 뭐 급여가 오르면 4대 보험이 늘어나고 소득세가 늘어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법인세 절감액이 벌써 설명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익 소각 쉬워요. 세금 빵입니다. 몇 억 한꺼번에 없습니다. 쉬우니까 이것만 하고 많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지금 발생하지 않도록 배당이나 급여 설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컨설팅적으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하진 않더라도 우리는 기본 중에 기본 컨설팅을 대표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됩니다. 숫자를 보여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컨설팅을 놓치지 마세요.